네, 안녕하세요. 10주차를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통해서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달 남았나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러면 1학기가 마주 끝나도록 이제 되어 있네요. 이게 이러닝으로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소통의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의 대처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되게 스트레스 많으시죠? 공부하랴, 시험 보랴, 또 실습하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하면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삶에 있어서 전혀 변화나 자극이 없다면 너무 권태롭고 지루하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내가 뭔가에 부족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사실상 스트레스는 긍정의 스트레스와 부정의 스트레스도 사실은 있긴 하죠. 하지만 적당한 자극과 변화는 오히려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자극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또한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측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거는 인생의 동반자이면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죠. 저도 사실은 이게 이러닝의 영상을 막 찍고 했는데 이게 안 올라가니까 또 용량이 크면 또 다시 찍어야 되고 하니까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듣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아마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성장을 위해서 도전의 기회와 스트레스를 극복한 사람은 뿌듯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내가 뭔가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다다른 스트레스를 받지만 거기에 성취를 갖고 도달한 목표가 이제 이루어지면 그만큼 뿌듯함을 가지면서 그 전에 가졌던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이해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인자를 한번 보면은 자기 부가적 긴장과 실현, 불가능한 욕망이나 욕구가 있을 때 일상생활의 골칫거리, 과다한 요구, 직무 만족감의 결여, 불만스러운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장생활, 가정생활의 불균형, 질병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상 상담을 하다가 보면 스트레스에서 가장 많이 포커스를 잡혀 있는 게 뭐냐면 불만스러운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는 이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관계에서의 이제 소통과 관계에서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 반응을 볼까요? 심박수의 증가와 혈압의 상승, 소화기 계통의 변화, 그리고 근육 긴장가의 이제 증가되면서 불면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모든 어떤 질병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암세포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스트레스 너무 받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암세포가 어떤 음성이냐 양성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심리적의 반응에 있어서는 의기양양에서 의기소침으로 바뀌는 감정 상태의 변화죠. 그러다 보니까 성급함, 우울, 분노의 적개심, 정서불안과 조조, 그 다음에 긴장, 낮은 자긍심, 욕구좌절, 죄의식, 절망감과 무력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갖는 마음의 심리적인 부담과 반응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인식적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집중, 곤란,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곤란, 기억력 저하, 창의성의 억압, 삐뚤어진 사고, 정신기능의 저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행동적인 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막 과음을 하거나 과식을 하는 경우 있어요. 저도 사실은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먹고 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왜 먹었냐고 또 생각하면서 또 위장 장애가 오죠.
우리는 이런 식욕부진, 그리고 약속 불이행 혹은 약속 시간에 늦고 여러 가지의 대인 기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적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들도 보면 손톱을 막 깨물거나 손톱을 굉장히 어떻게 잡아뜯는 우리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적 반응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표출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 거리, 정서적 지지받기, 정서적 통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가 모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우리가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거를 다시 고쳐줄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거 있을 때 정서적인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신체적 안녕 유지입니다. 음식과 휴식, 운동, 균형 갖춘 이제 뭐 신체, 긴장 이완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휴식인 것 같아요. 운동을 통해도 굉장히 많이 극복도 하지만 휴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 정서적 안녕의 유지입니다. 긍정적인 자세, 현실적 기대감, 자기관리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들이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 몸을 사랑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극복하게 한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피하지 말고 시험 준비에 전념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고 심적 부담감을 좀 줄이죠. 그래, 내가 점수를 조금 못 받더라도 내가 한 만큼은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의 심적 부담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옆 사람과 내 동기들하고의 나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좌절의 경험을 극복하는 게 누군가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라는 생각에 점수가 낮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쳐있을 때는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분노입니다. 우리가 분노 감정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분노는 누구나 가지고 있죠. 막 저도 이제 어떨 때는 막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는데 분노라는 거는 신체적 불만과 좌절이나 자존심 상실 여러 가지 공격적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노의 표적에 관한 사고나 신념 같은 것이 인지적 측면의 변화와 혈압 상승, 심장 박동 증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한다 그러면 벌써 어떻게 해요? 표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얼굴이 이제 막 붉어지면서 심장이 막 뛰죠. 그러다 보니까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서 말로 싸우는 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신체적 폭력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어원은 중세 영어로 고민거리, 불행의 원인, 괴로움 이런 것을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는 고통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화나 경로, 노여움, 분함과 같은 말들이 있는데 이러한 불쾌감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런 어떤 감정의 상태를 우리가 볼 때 약한 짜증이나 신경질에서 경로하게 이르기까지 범위가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 장애가 있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먼저 분노가 느껴진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물건이라든가 행동적으로 벌써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커질 수도 있죠. 분노 감정은 흥분과 긴장 상태를 수반하는 매우 불쾌한 공격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을 가질 때는 내 자신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 상태에서 상대방이 믿고 싫어지며 우리는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분노를 격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보면요. 가족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계이지만 가족관계 안에서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관계 안에서 분노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분노 감정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화를 잘 내는 편합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노를 확 내고 나서 나 자신이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 또 상대방한테 미안한데 미안하다는 감정을 또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또 화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가슴 속에 또 담아두고 답답해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화병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라가 치밀고 불쾌한 일이 생기는 그런 어떤 산란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분노를 지나치게 참거나 과격하게 표출하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는 심리적으로는 불안과 우울, 감정이 따르게 되지만 신체적으로는 근육과 긴장에 자율신경의 각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폭력, 비행 등의 불행한 결과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학폭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잠시 동안의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요즘에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이런 공간과 소통하는 그런 감정에 표현하는 방법들의 인성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신의 분노 감정을 자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왜 분노를 했을까 천천히 좀 생각해보죠. 그런데 생각하면서 또 분노를 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왜 이거를 더 말을 안 했지 하고 또 분노를 하죠. 그런데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분노를 한 이유가 뭘까? 내가 왜 화가 났을까?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제대로 못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분노 감정을 억누르거나 적절히 표현하고 승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네, 그래서 분노를 승화시키지 못하고 원색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우리 할수록 상대방에게 상처와 복수심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지고 그 사람과의 벽이 생기면서 우리가 단절이 되죠. 분노를 야기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연습하고 살아가고 삶은 끝없는 자기 수양과 자기 성찰의 과정이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려서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관계도 좋고 신뢰가 쌓이는 그런 여러분들의 아까 이제 뭐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죠. 분노를 조절을 잘하는 것도 리더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리더자의 역할로 또 가기 위한 비전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내 감정 안에서 잘 다스리는 심리적인 방법도 찾아가는 것도 여러분들 나의 자기 성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올 한 해 그리고 이번 학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